이번 영상의 경우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아시는 선배님들 계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좀 더 정보가 많아지거나 아는 게 많아졌을 때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부족하더라도 그거 감안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이! 이번 주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집에서 영상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알아볼 거는 고물상 창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요번 영상 같은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고물상을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 아마 종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물상 종류가 크게 세 가지, 뭐 길가에서 볼 수 있는 길가에 있는 고물상, 아니면 뭐 전문 품목을 정해서 하는 전문 고물상, 아니면 중상, 대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 고물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규모가 좀 크죠. 중상, 대상 이렇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게 2편을 나눠서 찍을 생각인데, 이번 편은 이 길가 고물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가 고물상을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길가, 그래서 길가 고물상이죠. 길가에 있거나 길가에 없더라도 뭐 현수막 같은 거나 아니면 간판을 좀 크게 달아서 눈에 좀 보여야 합니다. 아니면은 좀 안 보이더라도 공장 단지 있는데, 그런 데는 숨어 있어도 공장에서 좀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정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장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건 개근대. 길가 고물상 들어오는 물건을 받아야 돼서 개근대 아니면 조그만 1톤 저울 그 정도 있는 거는 거진 필수예요. 물건을 살려면은,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사야 되니까 살려면은 필수겠죠. 무게를 재야 되니까. 그리고 준필수가 될 수 있는 게 집게차 같은 거, 집게 이런 거는 준필수로 넣은 게 없어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거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들어오는 뭐 1톤차 물건을 받을 때도 그러고, 집게차가 있으면은 취급할 수 있는 품목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원래 할 수 있는 일이 집게차가 없으면 뭐 한 10가지다 이러면 집게차가 있으면 한 20가지? 이런 식으로 집게차가 있으면 많아지기 때문에 준필수로 넣어봤고, 선택상은 이제 지게차는 있으면 일단 좋아요. 여러 가지로 뭐 백마대 같은 거 들 때나 여러 가지로 있으면 무조건 좋고, 전선 탈피기 이런 거 같은 거는 물건을 받다 보니 만약에 전선이 많이 들어와요, 폐전선 같은 게, 그러면은 전선 탈피기를 좀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작두 같은 거, 뭐 수도꼭지나 아니면 작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많거든요. 이것도 상황을 봐가지고 이 작두를 쓸 일이 많을 것 같다 이러면 이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지게차, 전선 탈피기, 작두는 그래서 선택으로 좀 넣어봤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로는 이제 판매처. 팔 때가 이제 판로가 필요하겠죠. 판매하는 거래처를,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알아볼 때 주의할 게 단가가 일단 1순위긴 해요. 1순위로 단가인데, 단가를 아무리 많이 줘도 거리가 좀 멀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리가 멀어지면은 최소 물량이 좀 요구하는 물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로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위치, 어디 지역에 있나, 멀면 멀수록 최소로 내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물량이 있거든요. 최소 물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해서 알아보면 좋습니다. 왜냐면 위치가 가까우면 좋은 게, 물량이 좀 딸리고 처음에 할 때 여윳돈이 좀 없고 이러면은 직접 갖다 줄 수 있거든요. 위치가 가까우면. 그런 경우 때문에 위치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이런 거 주의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은 고물상뿐만 아니고 모든 업종이 경쟁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고물상도 요즘은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뭘로 키우냐? 제일 간단한 게 단가. 그냥 뭐 100원이라도 많이 주면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올라가겠죠. 그거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제일 단순하고 쉽고 그게 단가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 고물상에 파지가 110원 하는데 그 파지 들어오는 물건을 100원 주고 사요. 그러면 10원 마진인데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파지가 100kg 들어와야 1000원 마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파지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파지를 가져오면서 뭐 고철이나 뭐 다른 것들을 다 같이 가져오잖아요. 그럼 파지는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일 수 있고 그거에 딸려오는 다른 이제 고철이나 다른 고물들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좀 마진을 보는 형식,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키울지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홍보랑 영업.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영업을 좀 어디로 다녀야 되냐, 그런 거는, 홍보 같은 거는 요즘에 인터넷이랑 블로그는 일단은 하면 좋아요. 이건 인터넷 블로그 이것도 올려놓고 이러면은 간간히 연락은 오거든요. 단순하게 우리 가게 위치, 전화번호,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거는 그냥 내가 뭐 일하고 있는 거 그냥 찍고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돈 안 드니까 돈 안 드는 거 위주로 올리면 좋을 것 같고, 영업 같은 거는 공장이나 현장, 이게 제일 간단해요. 공장이나 현장 위주로 영업은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정보를 요 정도도 알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번 영상은 이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길가 고물상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장단점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길가의 장점은 뚜렷합니다. 물건이 들어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물건이 들어오는 게 있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 또한 있어요. 물건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한 명은 항시 상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 들어오는 물건도 받고, 들어오는 물건이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작업도 하면서 받고 이러려면은 사람을 좀 필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정리도 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1편은 길가 고물상을 했고요. 2편을 제가 전문 고물상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쪽이에요. 이 부분이 말할 게 더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1편 고물상 창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 구독! 좋아요!